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오늘로 닷새째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란의 공세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금철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이란이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전선이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란의 전략은 한마디로 전장을 이란이나 이스라엘뿐 아니라 중동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전쟁 피로감이나 충격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첫날부터 이란은 미군 기지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죠. 지금까지 카타르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의 미군 기지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미군의 방공망이 아무리 강력하게 구축돼 있다고 하더라도 미사일과 드론을 모두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란으로선 미국과 이스라엘과 같은 정밀 타격 능력은 떨어지지만 드론으로 방공망의 주위를 분산시킨 뒤에 미사일로 핵심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란은 샤헤드 드론의 생산국으로 러시아에도 드론 기술을 전수할 정도로 드론 분야의 기술이 축적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상전을 투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지금 이란에 반격하는 모습 보면 결상전을 각오하고 계속 대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선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지 아니면 단기 결전으로 끝날지는 예단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당연히 단기전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란도 현재로선 장기전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거나 다시 핵협상 재개를 빌미로 휴전에 들어간다고 해도 중동의 긴장 상태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첫날에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종교 지도자로서 중동 전체 시아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란과 동맹 시아파 세력의 정신적인 리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즉 그의 사망을 계기로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와 이라크 내 친이란계 시아파 계열이 이른바 복수를 위한 성전의 명분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메네이는 사망하기 전까지 열악한 이란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었죠. 하메네이 사망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 같은 시아파 연대의 장기간에 걸친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 여기는 본인들이 생각해도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모습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맞붙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나라는 앙숙지간이지만 그림자 전쟁으로 대리전을 치를 정도로 서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양상은 자제해 왔었죠. 네. 그런데 지난해 6월 이른바 12일 전쟁으로 불리던 상황, 즉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을 했었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전면전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었습니다. 네. 미국도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자제를 시켰고 휴전에 이르도록 했었죠. 하지만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정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이란 핵시설의 완전 제거를 위한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제네바에서의 3차 핵 협상까지 미국은 큰 진전이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언급할 때까지만 해도 이란에 대한 전면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전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 이란 공격을 하면서 핵시설 제거, 이란 체제의 교체, 그리고 혁명 수비대의 와해 이 세 가지를 언급했던 것은 핵시설 제거뿐 아니라 중동의 정치 지형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천명하고 이번 기회에 지형 재편을 의도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전쟁 시작되고 나서 민간인 희생자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세계 경제가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언제 풀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전망의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0% 정도가 통과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인데요.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면 세계 경제의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아직까지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 기지는 공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으로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사우디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영공 주권을 침해하게 되면 순위파 종주국을 자처하는 사우디와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번 전쟁의 불씨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번지는지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철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동의 당사국들만큼이나 이번 이런 사태를 주시하고 있을 나라는요, 바로 중국입니다. 전략적 우방국인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이란까지 공격을 받으면서 중국의 속내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란은 단순한 우방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중국의 중동 전략 거점국입니다. 중국이 해상 수입하는 원유의 13%가 이란산으로 이란 원유 수출량의 80%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저렴하게 수입한 이란산 원유는 중국의 제조업 원가를 낮추는데 그 핵심이 됩니다. 중국으로선 안정적이고 저렴한 석유 공급원을 하나 더 잃게 된 위기인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만약 길어진다면 경제적인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그간 중국은요, 이란의 든든한 뒷배를 자초해왔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와 신흥국 경제블록인 브릭스에 이란을 합류시키면서 미국의 패권에 맞설 수 있는 우군으로 키워왔고요. 그리고 양국은 2021년, 25년간의 전략적인 협력협정까지 맺으면서 중국은 이란을 거대 경제권 구상인 1대1로의 중동 핵심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내놓은 논평에서 미국의 군사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美国和以色列未经安理会授权对伊朗发动军事打击，违反国际法。中方对战事外溢波及周边国家深表关切。 다만 하메네이 사망 이후로 중국의 규탄 성명까지는 이례적으로 1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외교적 비판 외에 이란의 안보 보장 같은 적극적인 개입에도 나서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는 중국에게 있어 이란은 전략적인 동맹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무역 상대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산 원유도 대체가 가능하고 이란과의 무역이 중국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란 문제에서 수위를 좀 낮추는 대신에 오히려 타이완 문제에서 양보를 얻으려고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이란 사태로 트럼프의 방중 자체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이는데요. 양국 모두 관세와 수출 통제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강력한 우군이었던 러시아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이고 있는데 이란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 지원 얘기는 а직 없습니다. 중국의 대응과 비슷합니다. Путин, безусловно, будет прикладывать и прикладывает все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오히려 이번 이란 사태에서 러시아가 전략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이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비용도 충당하고 또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밖에 없는 호재가 될 거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인 지원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적도 없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국가별 셈법도 국익에 따라서 나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더블 언박싱이었습니다.